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체육학 전공자의 진로 코칭 반가운 선배를 만나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백석대학교 스포츠 건강관리 전공 17학번 졸업생 김우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한테 인사하러 왔다가 또 잡혀갖고 이런 미안합니다. 근데 워낙에 제 기억에 저가 건강관리 전공 주임교수 할 때 우리 우석 친구가 건강관리 전공 학생회장을 했었고 또 학부 학생회장을 나가는 거를 저랑 많이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저는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결국은 학부 학생회장도 해서 그때 많은 변화를 추진했었던 아주 훌륭한 친구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들이댄 건 다른 것보다 이제 후배들이잖아요. 17학번이니까 졸업한 지 한 2, 3년 된 건가요? 네, 한 3년 네, 된 것 같습니다. 후배들한테 현장을 나가보니까 대학 다닐 때 이런 거는 좀 필요했을 것 같다. 이렇게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되게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현실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저는 너무 오래된 사람이니까 최근에 가깝게 있는 사람으로서 좀 들어볼까 하고 제가 질문을 드리고 응답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물어보고 싶습니다. 도움 주시죠? 네, 먼저 지금 현재 어디서 근무하고 계시죠? 저는 이제 천안도시공사 문화체육부에 속해 있고요. 그 국민체력백 천안체력인증센터에서 체력 측정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건강운동관리사와 체력측정사 이제 두 포지션이 있는데 현재 이제 체력운동사를 하고 있다. 체력 측정 평가사를 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격은 건은사는 아니고 이제 생활스포츠 지도자 네, 생활스포츠 투장 가지고 두 장 갖고 네. 있고. 참고로 이제 국민체력센터 100에서 하는 사업, 그래서 지역마다 갖고 있는 이제 체력센터에서 취업할 수 있는 우리 체육과가 두 포지션이 있는데 하나는 건강운동관리사를 갖고 있는 운동처방사와 네, 생활스포츠 지도자를 갖고 있는 체력측정 평가사 네, 맞습니다. 이렇게 두 포지션이 있고 지금 우석 선배가 일하는 곳에서는 몇 명이 근무하고 계신 거예요? 총 4명이 근무하고 있고 운동처방사 2명, 체력 측정사 2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별은 어떻게 됩니까? 그 운동처방사 남자분 1명, 여자분 1명, 그리고 체력 측정사는 남자 2명. 그렇죠. 네. 아마도 성별이 그 4명 중에 성별이 약간은 이렇게 구분이 돼야 될 거예요. 네. 전체가 남자이거나 전체가 여자일 수 없을 네. 것 같고요. 학력은 어떻습니까? 운동처방사. 일단 4분 다 학사 소지자고요. 네. 네, 거의 다 충청권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연배는 어떻게 돼요? 이제 다 저희 또래긴 한데 그 운동 처방사 한 분은 97년생 여자분, 그리고 95년생 남자분, 그리고 체력 측정사는 이제 저랑 동갑 98년생. 마이크를 너무 가깝게 안 하셔도 됩니다. 편하게 하십시오. 잘하시면서 왜 이렇게 오랜만이어가지고. 오랜만이셔서. 그렇군요. 그러면 또래에 있는 체육학 전공자들이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두 직급 간의 차이가 이제 명명된 용어의 차이도 있고, 이제 하는 일에 대한 차이도 조금 있을 거고, 네네. 급여 차이도 조금 있는 걸로. 네, 있습니다. 간단하게 오픈하고 정리해 줄 수 있으세요? 네. 예, 말씀 주시죠. 일단 사실 되게 저 학교 다닐 때 선배들이 이런 질문에 되게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서 솔직히 조금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네, 검색하면 다 나와서 저 오픈할 수 있는 게 일단 운동 처방사는 대부분의 일을 다 합니다. 운동 처방사가 대부분의 일을 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체력 측정을 하게 되면은 그 체력 측정도 사실상 담당자입니다. 체력 측정사가 측정을 하지만 그거에 대한 책임 소지는 거의 다 운동 처방사한테 있고요. 그리고 운동 처방사가 체력 측정 값을 보고 운동 처방을 진행하고 그 후에 이제 증진교실이라는 걸 합니다. 체력 증진교실이라는 걸 운영을 해서 시민들에게 운동을 가르치는 시간을 갖고 있고 그 부가적인 대부분의 서류 작업이든 뭐 이제 사무 업무를 거의 다 맡아서 합니다. 센터가 운영될 수 있는 뭐 구매, 뭐 기계 자산 이런 거 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게 센터마다 조금씩 다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담당해서 하는 보직이 있는 곳도 있고요. 저희 센터 같은 경우 운동 처방 선생님들이랑 저희랑 같이 하고 있지만 운동 처방 선생님들이 조금 더 맡아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급여 차이는
새 전으로 제가 알기로 운동 처방사 선생님들이 한 4천 정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체력 측정사가 한 3천 정도. 이것도 조금 센터마다 조금 다르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뭐 생활임금제를 조금 하고 체력 측정사들한테 그 식비 이게 조금씩 기간제지만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정도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종속적인 그게 아니라 이제 연 단위의 계약, 네. 계약직의 어떤 형태를 갖고 있죠. 네. 약간 아까 저랑 말씀 나눌 때 원래는 1년 단위였는데 그나마 바뀌어서 2년 단위로 바뀌었고 네. 그리고 풀로 했을 때 2년을 만근하는 게 아니라 2년에서 며칠 모자란 네. 그래서 이제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안타깝게도 2년 단위의 계약직을 할 수밖에 없는 고용 환경에 놓여져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해서 취업을 하고 그 꼬리를 하는데 그 다음에의 직장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애매할 수 있다. 제 기억에 우리 우석 선배도 제 수업을 했었어요. 진로 코칭. 그래서 제가 직업 가치관 검사에 우리 우석 선배가 높게 나왔던 게 뭐냐면 직업 안정이랑 애국이었어요. 애국. 네, 그래서 지금 군인이 됐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공공체육 서비스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직업 안정성은 사실은 조금은 미스매칭이 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이거 들어갈 때 경쟁률이 어땠어요? 일단 서류를 제출을 하고 붙고 면접을 갔을 때 10대 2였습니다. 10대 2였는데 그럼 5대 1이네요. 네, 일단 3명이 안 왔고요. 그래서 7대 2. 그러네요. 아무래도 이제 지역에 있으니까 지역 대학이 조금 더 유리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또 뭐 워낙에 학교 다닐 때 활동을 많이 했으니까 이력서 작성은 보통 이제 학력 기준, 그 다음에 자격 기준 했을 거고 이제 경력사항은 학교를 막 졸업하는 시점이었으니까 학교에서 했었던 경력들을 많이 기술했겠네요. 네, 맞습니다. 주로 어떤 거를 했는지 뭐 요약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일단 저는 코로나 때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제가 한 경험들이 남들과 차별성을 둘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먼저 저는 코로나 이후로 학생회를 일단 1번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 이후에 학생회를 하면서 조금 파생된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랑 같이 저희가 학생회를 하면서 유튜브를 많이 했었어서 유튜브를 많이 좀 어필을 하고 비대면 콘텐츠 만드는 거 네,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고. 그리고 뭐 운동 관련된 직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도 관련된 거를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것도 교수님이랑 같이 했던 건데 신방중학교에서 이제 축구로 중학생들한테 교육기부 네, 교육기부 활동했던 거. 당시 예술체육 교육기부 사업을 충청 쪽을 저희가 맡고 있었고 우리 우석이랑 재원이랑 몇몇 친구들이 제 또 후배가 있는 신방중학교에 축구부 아이들을 지도했었고 기억나네요. 그때 우리 유지연하고였나요? 그 백석대 매점 매밥 해갖고 이렇게 맞습니다.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요. 아마 그게 사실 그 학생들이 유튜브 해갖고 백석대 교내 식당 이런 거는 거의 최초였을 거예요. 학식 네, 먹방으로 먹방 촬영했었습니다. 지금 아마 유지원 학생도 천안 어디에서 아마 PT를 하고 있는 걸로 네, 저는 알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주정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런 기술들은 필요하죠. 네. 뭐 손이 많이 가서 그렇습니다만. 네. 하여튼 저도 되게 유의미한 것 같고 그 덕에 이 원래도 스포츠 건강관리가 그 스포츠 과학반에서도 포지셔닝을 잘했지만 이 코로나 시기에 포지셔닝을 너무 잘했어요. 지금도 스포츠 건강관리만 너무 많이 선택한다고 저희 교수들 사이에서는 그게 이제 우리 김우석 선배가 만들어놓은 장난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정도의 기술을 경력을 이야기했을 때 반응은 어떻던가요? 사실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좀 굳이 뭐 이런 것도 네, 있고. 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았고요. 예를 들어서 자격증은? 음. 이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던 것 같고요. 근데 자격증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지만 조금 더 상위 자격증인 뭐 건운사나 아니면 제가 선수 트레이너를 희망했기 때문에 카타. 사실 카타 자격증 시험에서 떨어졌거든요. 이게 필기랑 실기로 나눠지는데 실기는 했고 필기에서 떨어져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여자친구가 있어서 집중 안 했다는 뭐 지금도 있겠지만 뭐 아무튼 네.
그거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이제 수업 때도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생체 같은 경우는 사실 18세 이상이면 다 딸 수 있는 자격인데 네. 4년제 체육학과를 나온 친구들이 땄을 때 어떤 효익이 있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그걸 연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격을 땄고 그 자격을 가지고 대학에서 그런 임상을 했다라는 게 이어지면 네. 아마도 더 논리가 확고할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런데 사실은 또 아이러니한 게 대학 체육학과를 4년 나오고 국가 자격증을 따면 되지 거기서 사교육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학 들어올 때 입시체육이라는 사교육을 하고 들어오는데 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할 때 또 사교육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타나 카셉을 한다는 게 네, 맞습니다. 물론 카타나 카셉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고 네. 필요하면 하는 거지만 네. 모든 시장에서 다 사교육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도 마치 카타와 카셉이 있으면 뭐 공증된 거 아니야 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조금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맞습니다. 물론 있으면 좋지만 없더라도 네. 그거와 상응되는 역량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직업을 선택하고 일을 하고 있지만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아직 30이 안 됐고 또 이제 그 직업이 계약직이라는 태생적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우석 선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스스로 공략할 것인가라는 계획이 있습니까? 일단 저는 어려운 질문했네요. 네. 네. 근데 이게 저도 요즘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조금 솔직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대학교 다닐 때는 선수 트레이너만 되고 싶었어요. 선수 트레이너만 보고 있었고 그래서 물론 자격증은 못 땄지만 대학교 다니면서도 뭐 동아리를 잠깐 말씀 자르면 네. 선수 트레이너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증평군청의 씨름 선수단을 네. 하셨죠. 한 시즌 했습니다. 네, 네. 그것도 사실 저도 자격증이 없지만 그 학교에서 동아리로 네. AS 트레이닝 팀을 팀을 했었기 이것도 때문에. 교수님께서 네, 많이 네. 이렇게 지원을 해주셔서 네, AS 트레이닝, AS 팀 자체도 시작은 김성덕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은 뭐 이제 스포츠 건강관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체적인 판을 짠 건 배드민턴 팀을 기반으로 선수 트레이닝을 하고 배드민턴 팀을 프로필을 만들고 기획을 해서 그 몸값을 키우자라는 개념으로 접근한 거였으니까 맞습니다. 네, 다 지나갔어요. 옛날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AS 트레이닝 팀 동아리 팀장을 하면서 조금 이렇게 경험을 한 걸 바탕으로 병원에서 실습을 했었어요. 네, 서울에 있는 양재동에 먹골역. 네, 먹고요. 네네. 거기 있는 병원에서 실습을 잠깐 했었고 그 병원에서 또 이렇게 연계를 해줘서 네네. 네, 이제 당시 17학번 강혜진하고가 있었죠? 네, 지금도 있습니다. 네, 네. 역시. 그걸 통해서 이제 증평군청 충청북도에 있는 씨름단에서 한 시즌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건강운동관리사, 체력측정사가 된 거예요? 일단 솔직하게는 거기도 불확실했습니다.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증평군청에서 이제 다음 시즌을 계약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을 때 조금 씨름계에 변화가 왔습니다. 이제 씨름은 체급이 4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가 이제 근무할 때 한 체급이 더 생기게 됐습니다. 한 체급이 더 생겨서 이제 선수를 그 체급에 해당 체급에 2명 정도는 더 뽑아야 되는 상황이었고 예산은 한계가 한정되어 있고 있었고 선수를 선수는 먼저 뽑고 그 다음에 경영지원팀이 해당이 되는 트레이너를 뽑아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네. 밀렸다라가 되는군요. 네,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외부인이다 보니 일단 시합을 뛰기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맞지만 시합을 뛰는 인원은 아니기 때문에 시합을 뛸 수 있는 선수를 수급하는 게 우선이었고 네, 현실적인 거죠. 굉장히 네, 현실적인 맞습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자체나 이런 실업팀의 구단이 운영되려면 정해진 예산, 전년도 예산이 수립된 거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보수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연말에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쓰기도 하고 네. 네, 그런 어떤 그 체육 행정의 한계인 거죠. 어떻게 보면. 어쨌든 간에 그런 선수 트레이닝 경력, 그 사람들을 지도했던 경력, 또 씨름 선수라는 특별한 체형을 갖고 있는 그런 경력들이 지금 체력 측정사로 했을 때 도움이 되던가요?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임상이라는 네, 게. 일단 뭐 전문 선수고 일반인이고 뭐 씨름 선수는 체중이 많이 나가고 일반인은 그렇지 않고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른 점은 좀 있겠지만 씨름 선수들이어도 일단 부상을 당하면은 그거는 초기 재활로 들어가고 초기 재활은 어르신 체육이랑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 물론 다양한 연령대가 있지만 약 65세 이상이 제일 많습니다. 어르신기로 들어가는 분들이 제일 많아서 그분들을 대할 때 약간 선수 초기 재활을 할 때랑 비슷하게 접근을 하면은 되게 좋아하시고 잘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도움이 많이 됐어요. 다시 아까 질문했던 거로 돌아오면 우리 선수 트레이너 경력 길진 않았지만 경험이 있었고 네. 또 그런 경험에 의해서 조금 더 사실은 선수 트레이너를 하고 싶었지만 이제 계약 간의 문제, 예산의 문제 때문에 그게 좀 늘어져서 다른 포지션을 찾았던 게 천안시 국민체력사업회계 건강운동관리사 체력측정사가 된 거고 네. 도전해서 이렇게 들어오셨고 네. 또 이제 그거를 한 2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네. 저랑 아까 말씀할 때 이제 계약직이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또 다른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맞습니다. 지금 생각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다음 포지션이 있을까요? 일단 체육회에서 할 수 있는 생활체육 지도자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뭘 잘할 수 있는가. 처음에는 뭐가 재밌을까, 뭐가 좋을까, 이런 뭐가 멋있어 보일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다면은 이제 내가 진짜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생활체육 지도자에 지금 마음이 많이 가고 있어서 조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에는 이렇게 첫 직장을 가보면 기대가 많고 포부가 있어요. 그래서 막 뭘 하고 싶은데 현장에 가면 저한테는 첫 직장이지만 다른 분들한테는 이미 오래된 직업이거나 능숙한 직업이에요. 그래서 저의 그 열정이 꺾여지는 정도가 많았던 거로 기억하는데 어떠셨어요?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매우 공감하고 있고 물론 선수 트레이너로서는 근무를 잠깐 했었지만 저는 이곳이 제 첫 직장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되게 많은 것을 적용해보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천안에서 대학교를 나왔고 또 평범하게 다니진 않았다고 생각을 네네. 해서 천안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천안에서 천안 시민을 위해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치관의 애국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천안에 대한 애양심이 있는 거죠. 네, 이게 제 2의 고향으로 생각이 요즘 들고 있고 그래서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었는데 저만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얘기인 즉슨 이제 열정적으로 했을 때 도와주는 사람보다는 뭐 그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맞습니다. 어차피 일인데 라는 맞습니다. 표현이 많다는 거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체육학을 공부했고 체육이 하나의 학문이고 나는 고등교육에서 체육을 배웠기 때문에 이 체육이 사람들한테 도움되기를 바라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서비스적으로 접근하면 야, 뭐 이렇게까지 생각했어? 괜찮아.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하고 아니면 네가 잘하니까 네가 해. 이런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아무 말 말아야 되나? 그래서 저도 이제 뭐 텔레콤이나 이런 쪽에서 직장체육시설에서 일하다가 그만두고 학교로 돌아오기 전에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우리가 기독교 대학인데 중이 절이 싫으면 절을 떠나야지 이런 생각했는데 어때요, 우석 선배는? 저도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차라리 너가 잘하니까 너가 해봐 라고 해줬으면 좋겠을 정도로 좀 막히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교수사회에서도 계속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우석 선배랑 이렇게 제가 작년에 그 연구장 갔다 와서 이렇게 서로 이제 카톡으로 주고받다가 오늘 인사를 왔는데 제가 부탁을 해갖고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성향이 좀 비슷해서 저희가 좀 공감하는 게 많긴 합니다만 저희가 또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수업을 통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저나 우석 선배가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모든 사물을 똑같은 시선에서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건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우석 선배한테 얘기했지만 제가 그래서 석사학위 논문이 사람들이 다르다라는 거를 시작해서 어떤 심리학적인 요인인 DISC 행동 유형을 분석했어요. 저희 수업 교재에 DISC 행동 유형이 나오는데 그걸 보면 어떤 사람은 주도적이고 열정적이고 어떤 사람은 수긍하고 순종적이고 어떤 사람은 분석적이고 조용하고 어떤 사람은 되게 요란하고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조직을 이루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를 간파해서 그 사람한테 맞춰서 대응을 해야지 그나마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4명의 선생님이 계셨는데 크게 이제 직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 처방사와 체력 측정사가 차이가 약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힘든 게 뭐냐면 열정이 많은 아랫사람이 열정이 없는 윗사람을 만났을 때 힘들어요. 반대로 열정이 많은 윗사람이 열정이 없는 아랫사람을 만났을 때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로가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카운트를 해야 되고 또 궁극적으로는 다른 포지션을 또 찾아가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진로는 하나의 직업이 아니라 하는 일에 대한 연속성이고 그 하는 일에 대한 연속성을 내가 나한테 맞는 것으로 찾아가는 시간이에요. 아마 우석 선배도 이제 아직 20대니까 그 다음 단계의 제스처를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후배들한테 대학생일 때는 이건 꼭 했으면 좋겠다. 나는 지금 건강운동관리사 체력측량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했으면 내가 이 직무를 더 멋있게 했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혹은 이거 말고도 뭐 이제 우석 선배 친구의 뭐 재원 선배도 있고 또 정규 선배도 있고 그래서 두 친구 다 뭐 시도 체육회의 지도자로 있고 한 명은 당진시청 배드민턴 트레이너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체육 쪽의 그런 포지션이 시범적이고 테스트 모드가 있어서 완벽하게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런 이유에서 먼저 경험했으니까 후배들한테 이런 마인드를 가져라? 혹은 이런 걸 준비하는 건 어떻겠냐? 혹은 뭐 그런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제가 그렇게 살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경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자격증이나 뭐 대외 활동 이런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거는 뭐 저 그런 질문도 많이 받았어요. 자격증이 중요해요? 대외 활동이 더 중요해요? 면접할 때요? 아니 그 후배들한테 네. 그 이런- 뭐라고 대답했어요? 둘 다 중요하지라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우문현답이네요. 뭐 시간이 없다 뭐 이런 말 하는데 결국 하는 사람은 다 하거든요. 저도 맞아요. 그랬고 네, 맞아요. 예. 그런 사람들을 이기려면은 똑같이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당연한 거고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 하고 싶은 게 얻고자 하는 게 있으면은 그거를 이끌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도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대외 활동에 대장이, 팀장이, 리더가 되어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면서 이끌면서 또 다른 거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경험이 있죠, 본인은. 저는 그런 네. 경험밖에 없습니다. 네, 전공장도 네. 그랬고, 학회장, 학회장, 동아리 학생회장도 팀장 그렇고. 네, 그렇죠. 그런 걸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때마다 네. 김성덕이 있었네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시선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끌어야 그냥 되고. 그냥 하고 싶다, 뭐 좋아한다, 이쪽에 경험해보고 싶다가 아니라 누군가를 또 경험시켜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경험시켜주고 도와주려면은 전 더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더 집요하고 딥하게 그러면 공부할 수 있는 것 매번 같습니다. 성공의 경험만 있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번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증평구청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아까 저한테 살짝 얘기했던 경산 시청팀도 네. 그렇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아직은 지자체의 체육팀이 파생되고 하는 것이 기존에 있었던 팀들은 상관이 없지만 신생팀들은 굉장히 리스크가 많죠. 네. 근데 우리가 리스크를 위험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리스크는 위험이 아니라 데인저가 위험이에요. 네. 리스크는 불확실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위험한 게 아니라 불확실하기 때문에 도전해봐야 되는 거예요. 네. 불확실해서 불을 빼면 확실히 되거든요. 네. 근데 위험은 뭘 빼도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걸 하면 안 되는 거고 네. 리스크를 갖고 있는 거는 도전해볼 만하다. 네. 그래야 사실은 잭밭을 터뜨릴 수도 있다.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렵죠. 이렇게 생각해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오늘 뭐 인사하러 왔다가 잡혀갖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더 물어볼 게 아마 우리 후배들도 많을 것 같은데 후배들 영상 보고 질문을 또 남기시면 제가 우석 선배한테 연락을 하거나 우석 선배 연락처를 제가 남겨두도록 할게요. 우석 선배 얘기를 정리해보면 학교 다닐 때 자격증도 중요하고 대활동도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자기주도적으로 그것을 취득하고 경험해라. 그리고 작은 팀이라도 작은 동아리라도 작은 모임이라도 리더가 돼봐라. 그러면 다른 관점이 보인다.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맞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혹시 있을까요? 없죠? 아니 뭐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개인적으로 연락도 뭐 다 받을 수 있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주면. 아이들이 좋을 것 되게 같습니다. 궁금한 게 지금 이제 네. 대학을 다니는 입장에서는 스포츠 건강관리냐 무슨 뭐 스포츠 경영이냐 뭐 태권도냐 운동선수 출신이냐 뭐 이런 게 지금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이들한테 맞습니다. 전공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맞습니다. 현정은 어때요? 근데 사실 전공은 그렇게 제가 이제 김성덕 교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일지도 있는데 교수님께서 항상 해주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 제가 스포츠 건강관리 전공이지만 건강관리를 마케팅해야 된다. 네. 라는 말씀을 항상 해주셨고 그게 완전 맞는 말씀이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건강관리 전공 학우들이랑 더 어울리는 직업이지만 그 안에서도 뭐 홍보 포스터도 해야 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저희 센터에 관심을 가질까 다 마케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저는 이끌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야, 그래서 제 수업은 재학생 땐 인기가 없고 졸업하면 생각나는 수업이다라고 저는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갑작스럽게 네,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 인터뷰의 품질이 어떻게 편집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걸 해갖고 우리 후학들한테 그리고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석 선배가 정답이 아니에요. 우석 선배는 자기의 답을 찾아가는 모범 답안인 거예요. 여러분의 정답은 여러분한테 맞는 길을 여러분이 찾아가는 거예요. 우석 선배는 그런 의미에서 선행한 사람으로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하고 있고 우리 여러분 우리 우석 선배를 위해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